네,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매일매일 막 미국 주식만 보다 보니까 미국 사상 최고가 막 미국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유럽 증시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유럽 증시를 오늘은 미국 쉬어가니까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강한 흐름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앞서도 얘기 나왔다시피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 좀 내린 것도 있겠고요. 네. 미국 시장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미국 시장을 좀 쉬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쉽지 않았을 네. 가능성이 있겠죠. 그 정도가 있으면서 시장은 좀 혼조권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유럽에서도 온통 관심은 지금 다보스 포럼에 가 있는 거 네. 분명합니다. 다보스 포럼이 실제로 보면 정식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열리면서 4박 5일 동안 이렇게 이어질 텐데요. 역시 주요국 정상들이라든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일단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첫 화면에 들어가는 메인 화면이 나오는 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네. 나오는 말 자체가 핵심 키워드가 여기 그 밑에 줄에 다 나와 있거든요.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지역하면 어떤 네네. 뭐라 그럴까요? 주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저 아래로 보면 조금 더 내려가면 7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기업 등 7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기 보면 아젠다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젠다에서 첫 번째가 바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식과는 약간 다른데요. 제가 네. 그림을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아젠다에서 나오는 거를 그림을 제가 다 갖고 와서 만든 건데 지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제가 캡처한 게 아니라 다보스 포럼 네, 홈페이지에 다보스 포럼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네. 첫 번째 아젠다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 보면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보면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재앙, 그리고 물의 문제 이런 네네. 것들이 다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거 자체가 큰 하나의 어떤 올 한 해의 어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가 되겠고요. 작년에는 이제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작년에 브라질에서 대규모 아마존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꺼야 되냐, 어떻게 되냐, 왜 했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났고요. 지금 호주의 산불도 지금 5개월 연속 지내가고 있는데 네. 이런 게 결국 다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국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겼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는 거는 향후 국제사회 각 영역에서 소위 중요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환경되면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는 거가 뻔합니다. 지금 환경 할까요? 배출 관련 주식이 몇 개 있습니다. 네네. 지금 테마로 치면 딱 나오는 게 있겠고요. 또 굳이 나면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진짜 아주 좁게 보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 모든 기업이나 모든 경영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 관련된 친화적인 경영을 선언하고 네. 그런 쪽에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이런 것들이 전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블랙락의 그 레리 핑크 회장이 한 거를 진짜 중히 여기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20년에는요. ESG 요인을 자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는 해가 되겠고요. 네. 특히 2020년 중순까지는요. 화석 연료 관련 매출이 전체 25%를 상회하는 기업은 아예 기업에서 투자를 철수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와. 이게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사실 이쪽에 좀 등한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겁니다. 특히 이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알아서 자산운용사에서 난 이제 투자 안 하겠다고 돈을 빼겠다는데 네네.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젠더 갈등도 있고 그 남성, 여성 이런 것들 네네. 그리고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유색인종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다 나오거든요. 다보스 포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ESG 무브먼트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그 훨씬 이상이고 여러분 단순하게 무슨 이게 환경 관련주다, 교육 관련주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게 훨씬 더 큰 사회적 큰 레벨이 엄청 높은 거다.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컨대 그러면 어떤 식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환경 관련 기업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다, 네. 다임러 그룹이다. 네. 근데 얼마 전 CES에서도 다임러 그룹이 자동차를 나는
새로운 에너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원만 사용할 거야. 해서 뭐 살아있는 차를 내놨어. 네. 뭐 이런 식인데 그럼 이런 기업도 투자 가능한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ESG 친화적인 어떤 경영 방침을 밝히는 것들조차를 원하는 거죠. 지금 이런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으로 딱딱 정해진 게 아니게 있고 대충 원칙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ESG 관련 ETF나 이런 펀드에서도 각각이 다 세밀하게 보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키움증권에서 엊그저께 이제 지난 월요일날 발표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네네. 물론 저탄소라든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나 풍력이나 등등등등해서 수많은 ETF가 있거든요. 네. 여기 사실 하나 각각 다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겠고 그 밑에 한 4개는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ESGU 같이 ESG 종합하는 편이 있거든. 종합판.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투자가분들은 하나하나를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펀드라든가 ETF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가 되겠고요. 바로 말씀드렸던 소위 블랙락에서 앞으로 5년 내에 지금 150여 개의, 그러니까 수년 내에 150여 개의 ESG 관련 ETF를 출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미국 시장 기준을 보면 39%인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7조 달러를 운영하는 초대형 자산운용사가 선언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변화에 맞는 투자 전략을 또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ETF를 이용하셔도 되고 진짜 ESG의 뭐 경영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건 좀 꽤 긴 시각인 거고 우리 당장 코앞에 실적 시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상황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주에 보면 4분기 실적이 막 했는데요. 금융주가 먼저 좀 돋보이는 실적을 먼저 좀 발표했는데요. 네네. JP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등등 해서 블랙락까지 발표했는데요. 오늘 좀 표를 하나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요. 결국은 배당 수익률도 높고 결국은 이 PER도 낮은 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JP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인, 그러니까 유리한 우리 입장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냐고 궁금해 보시면 계실 텐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개혁 때문에 제일 많이 세금의 혜택에서 이득을 많이 본 것들 중에 우리가 지금 은행 업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은행 업종이 지금 상대적으로 2018년 대비 2019년에 각각 세금 혜택으로 네네. 더 많이 벌어들였던 거를 그 규모로 나타낸 거가 되겠거든요. 제일 왼쪽에 제일 큰 회사가 JP모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JP모건이 항상 뭐 대표적인 기업인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순위로 세금 개혁에 따른 어떤 최고의 수혜 업종이자 수혜 기업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미 실제로 보면 4분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됐었는데 그보다 더 좋게 나온 것이 지금 은행 업종의 결과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 은행과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요. 네. 미국의 은행을 약간 우리나라 은행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개선됐다 하더라도 뭔가 나라에서 정책적 이런 데서 좀 자유롭지 않고요. 뭔가 같이 도와주자 뭐 네네.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고 사회적 이슈거리가 계속 있는데 해외 선진국 운영은 어찌됐건 철저하게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죠. 자기 목소리를 정확히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는 차원 우리나라 경기 좋아진다는 거 별로 피부로 느끼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은행 업종에서는 우리나라를 약간 폄하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렇게 미국의 주요 IB들을 폄하해서는 좀 곤란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금융업종의 섹터 ETF, XLF 같은 거가 무난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토픽은 JP모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그냥 실적을 평가해 보면 지금 몇 개 기업이 발표했고 그리고 어닝을 넘어선, 그러니까 예상치를 넘어선 기업은 몇 % 정도 될까요? 네, 한 44개 정도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네네. 그러니까 한 8% 정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70.5% 정도가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0.6이 전전주였는데요. 지난주까지 하면 마이너스 0.8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눈높이가 좀 낮아졌는데요. 이거 첫 주니까 그렇고요. 네. 이번 주 지나면 지금 눈높이가 조금씩 높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전체적인 이익 규모로 보면
계속해서 지금 하강 국면이었는데요.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겠고요. 11개 섹터 중에서요. 7개 섹터는 이익이 증가로 여전히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와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제도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틸리 업종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금융업종도 마찬가지. 그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1분기에는 이익이 5.8% 이익 전망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겠고요. 역시 필수 소비재 지난주에서 기술주가 이익 전망, 이익에 상대적으로 상향시키는 기업이 많겠고요. 헬스케어는 작년에 똑같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1분기에 좋지 않은 모습. 이익은 좋아지지만 메디케어 포 올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요. 네. 올해는 견디고 나서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에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지금 헬스케어는 변동성을 좀 우리가 좀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전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